자, 위험한 요식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거는 일본에서 별미로 알려진 세계 음식계의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식재료입니다. 보거 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청산가리보다 1200배는 강력한 독이 있어요. 맛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생선을 먹으면 살기 어렵지만 일본 요리사들은 후구라고 하는 200달러치의 비싸고 맛있는 부분을 얻기 위해 보거에서 독성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사실상 금지된 생선입니다. 보거를 취급하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저도 안 먹을래요. 미국에서 금지된 또 하나의 음식은 카수 마루주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썩은 치즈를 뜻하죠. 혹시 먹어보고 싶다면 이탈리아의 사르디나에 찾아가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양젖으로 만든 치즈입니다. 특정 파리들이 거기에 알을 낳은 뒤 40일가량 그 상태로 두게 되는데요. 이 별미 안에는 상구더기가 치즈를 발효시키는데 그 독특한 식감이랑 매콤한 맛, 이야 군침 도네요. 이 치즈는 위생상의 이유로 미국에선 금지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스마루주가 부드러움과 크리미함으로 유명하다면 쿨피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치즈로 정평이 나 있어요. 일반 치즈처럼 우유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점이라면 쿨피는 최대 20년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유 역시 상당히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산나물을 먹고 자란 소와 야크의 교배종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이 감칠맛 나는 우유로 만든 치즈에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과일 아키도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버터와 크림 같은 느낌의 식감에 스크램블 에그 같은 맛이 납니다. 아키의 경우 있기만 한다면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하얀 살만 먹을 수 있거든요. 분홍색 부분과 검은색 씨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이 과일을 이용한 자메이카의 전통 음식 중 하나는 아키와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다행히도 대구를 쓴다고 하네요. 버거가 아니네요. 무조건 익어야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음식은 바로 엘더베리입니다. 이 베리는 상당히 유명한 편입니다. 엘더베리로 만든 파이와 시럽, 차, 그리고 잼 등 다 있어요. 하지만 이 베리를 조심히 다루세요. 청산가리가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완전히 익고 잘 조리된 엘더베리는 먹어도 문제 없어요. 참 유익한 정보네요. 거의 모든 씨앗에는 청산가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체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량이라 위험할 확률은 극히 적지만 그래도 삼키지 마세요. 이건 복숭아나 자두, 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씹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아마 산낙지에 도전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기 문어 촉수를 양념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직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하길 접시에서도 촉수가 움직이기도 하고 입에 넣으면 빨판의 흡입력 때문에 안에서 달라붙는다고 하네요. 흡입력이라 흡입력. 그럼 재미있는 음식 상식 또 하나. 그린랜드 상어는 요로가 없어서 피부로 모든 배설물이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독성이 있어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느낌이죠.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예외입니다. 암요, 하칼은 가공한 상어 고기로 처음 석 달에서 5달 동안은 매달아서 건조시킵니다. 그 뒤에는 암모니아 냄새 진동하는 젤리 같은 식감의 삭힌 생선이 되는데 마치 젖은 빵이 생각나네요. 카사바는 2가지 유형의 독성 있는 열대 뿌리입니다. 이 중 달콤한 카사바에는 약간의 청산가리가 있는데요. 안전할 정도로 독성이 감소하도록 조리하면 먹을 수 있어요. 쓴 카사바의 독소를 전부 제거하려면 뿌리를 강판으로 갈고 물에 적신 뒤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해야 해요. 이 뿌리엔 전분이 많고 맛도 굉장히 은은합니다. 카사바는 감자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으깨거나 삶거나 튀겨도 돼요. 저 카사바 한 접시 주시고요. 청산가리는 가지세요. 대황이 왜 이 악명 높은 리스트에 포함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긴 있어요. 대황의 이파리엔 강한 독성이 있어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절대 조리하거나 굽거나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먹게 된다면 온몸에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호흡곤란에 시달리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결과일 거예요.
만약 미국에 살고 있고 47살이 아직 안 됐다면 아마 아직 해기스를 먹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해기스는 미국에서 거의 반세기 전에 금지됐으니까요. 이 스코틀랜드식 푸딩은 양의 모든 내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세한 레시피는 생략할게요. 여기에 오트밀과 다량의 다진 양파, 콩팥과 지방, 이거에 대해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의 육수도 필요합니다. 상당히 잘 바스라지면서도 거칠고 매콤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으깬 감자나 으깬 순무와 함께 먹습니다. 그래도 으깬 카사바가 아니어서 좀 낫네요. 그나저나 감자도 그렇게 몸에 좋기만 한 재료는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잘 익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푸른 감자의 경우 독소로 가득 차 있고 감자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아직 완벽히 익지 않은 푸른 아몬드나 캐슈 역시 청산가리로 가득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슈퍼에서 구하는 견과류의 경우 잘 가공됐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걱정 없어요. 휴. 방콕에는 같은 소고기 요리와 탕면을 45년 동안 팔고 있는 가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똑같아요. 40년 넘게 계속 푹 끓이고 있는 거예요. 육수는 한 번도 내다 버린 적이 없어요. 다음 날에 판매하기 위해 밤새 끓입니다. 그 특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후라이팬도 씻지 않는다고 해요. 45년 동안 끓이고 구워오면서 흘린 자국과 큰 기름태가 거대한 팬을 두르고 있어요.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중국의 피다는 일반 계란과는 달리 까보면 안쪽이 검정과 회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겉은 갈색빛이 도는 녹색입니다. 이 감칠맛 나는 중국의 별미를 조리하려면 차와 라임, 소금, 즙, 그리고 약간의 물을 다 함께 섞어야 합니다. 계란을 이 혼합물에 담그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쌀껍질에 굴려줍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더운 날에는 열흘, 추운 날씨에는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아직 가지 마세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새똥은 어디에서든 환영받기 어렵지만 그린랜드에서는 이걸 이용한 고유의 요리도 있어요. 바로 우루밋이라고 불리는데 뇌조의 변으로 만듭니다. 그린랜드 사람들은 이 재료를 겨울에 모으고 건조한 후 변질된 물개기름과 물개고기와 함께 조리해서 즐깁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똥에서 고르곤졸라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해요. 저는 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놀랍지만 우리의 친구 참치 역시 위험할 수 있어요. 참치는 꽤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바다의 수온 레벨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고 바다 참치 피부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참치나 다른 바다 물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수은 중독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주 먹는 양을 잘 관리하세요. 참치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누나를 매우 맛있는 부위로 칩니다. 참치 누나는 먹기 전에 삶아야 합니다. 다행이네요. 게다가 어느 정도 밑간도 필요해요. 이것만 잘 맞추면 오징어 맛이 나면서도 여러분을 노려보는 별미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점은 1,0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강낭콩도 사실 독성이 있어요. 아마 눈치를 못 챘거나 몰랐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정제된 강낭콩을 먹기 때문이에요. 조리하고 익힌 콩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냥 생 강낭콩에는 독성 단백질이 있어요. 독성을 제거하고 싶다면 하룻밤 동안 물에 담근 뒤 삶기 전에 물을 바꿔주세요. 콩이 부드러워지면 독이 쏙 빠진 아주 좋은 단백질 및 여타 영양 공급원으로 변신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게맛이 나는 바삭한 간식을 맛볼 수 있어요. 기름에 잘 튀긴 후 양념을 한 거예요. 주재료는 물론 타란툴라 거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점심 한 끼 잘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이 스프는 분명 맛있습니다. 날카롭지만 섬세하고 새우 맛이 납니다. 이 라오스의 전통 탕 요리는 이름부터 정말 멋있지만 그건 이 요리가 개미알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전까지만 그래요. 여기에 약간의 산미를 더하기 위해 작은 개미 몇 마리도 슬쩍 넣는다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알갱이가 검게 변해서 썩어도 내다 버리지 않아요. 요리에 쓸 특별한 재료인 그 이름이 뭐더라? 이거 위틀라코체로 보관한대요. 곰팡이 덕에 알갱이의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생긴다고 해요. 슬슬 배고프죠? 어떤 요리의 경우 간단히 꾸미기만 하면 돼요. 특히 케이크와 파이의 경우가 그래요.
영국에는 스타게이지라는 파이가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어리들이 감자와 계란의 배웅을 받으며 파이 크러스트를 뚫고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간혹 꼬리가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버섯차는 동유럽 사람들이 신우유로 만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이상한 음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발효시킨 흑차 혹은 녹차입니다. 달콤한 차에 박테리아 덩어리를 넣으면 박테리아가 그냥 번식하는 게 아니라 발효하면서 안에 든 설탕이 이스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스나 양념 혹은 취향에 맞게 원하는 걸 첨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제 정말 토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봐요.